자, 오늘은 이 품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품주의, 휴머니즘에 맞게 해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품에 있어서 인간에게 맹자는 4단 7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4단, 척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부끄러워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그것이 인간의 4단의 본연적인 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정, 희노 애구 애오요, 기쁘고 슬프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럼 제품, 세상에 교환되는 모든 제품, 인간들을 경제적으로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 주체, 이 품이라는 놈에 대해서 이 품의 4단 7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품의 7정이 있을 수가 있다. 이 품을 의인화한다면 그 대상들은 결국 교환 주체들인 인간들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결국 품은 인간의 욕구로부터 창조가 되고, 그리고 욕구로부터 교환이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노동이 형성이 되고, 그로부터 수고비, 인건비, 그리고 분배, 재분배, 세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종의 4단 7정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 여러분이 모두 이 제품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대화가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분협업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정치판 같이 대화가 되지 않는 그 원인이 뭔지 따질 시간도 없이 싸움부터 일어나고, 그 연장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총질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그 정치라는 제품계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렇다. 제품, 정치 제품, 품, 지금 품의 4단 7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품들이 결국 인간의 욕구, 노동, 그로부터의 어떤 분배, 그리고 세금, 재분배, 그리고 그 품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세상의 모든 품들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사회적 합의와 함께 그 사회적 합의를 관리하는 공직무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인허가, 규제, 심판, 심사, 평가, 이러한 용어에 관련되는 역할이겠죠. 이러한 역할자들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가, 아니면 어떤 제품계에서 급여를 주는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에 수천억 개의 모든 제품들은 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에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한 위배의 문제, 그것을 인가, 허가, 규제, 심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반칙의 여지들이
배일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공직무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사회적 합의를 위배하는 반칙, 좀 더 크게 해석하면 반민주 행위죠. 민주가 백성 주인들의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면 그러한 제품에 담기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하고 좀 더 쉽게 창조 도전을 해서 뭐 개발을 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위험성을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인허가 규제 심판, 심사평가 이러한 부분에 조금 반칙을 할 수 있는, 왜? 그 관리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의 인간이기 때문에 매우 허술한 틈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반칙, 반민주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 누군가의 수행에 의해서 이것이 반칙이냐 아니냐를 수사하고 경찰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판사하고 판결하고, 거기에 언론 제품 그리고 국민 대표들 제품, 정치 제품들이 섞여버릴 때 그들의 이해득실 관계가 추잡하게 얽히고 설켜버리면 결국 사회적 합의의 주체들인 사회 구성원들은, 즉 백성들, 국민들은 그들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을 뽑아두고 세금을 내고 급여를 주고 활동비를 주면서도 그들이 부뚜막 위에 고양이 짓을 함께 인허가 규제 심판, 수사, 조사, 검사, 판사들과 거기에 언론들까지 섞여서 세상을 이전투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꿈틀거림이 그 구심에 품이 있다고 전제를 했으니까 웬만한 품들은 그 품의 주인 그리고 품의 주체들, 기업, 그리고 품의 개발, 그리고 품의 구매자, 그리고 그 품의 인허가 규제 심판에 관계된 공직무자들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매한 품들이 있습니다. 한때 뭐 연예인들이 뭐 스포츠 스타들을 자신들을 하나의 뭐 제품과 기업에 비유했을 때 잘 소통이 되고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듯한 그런 애매한 경계선들이 좀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는 함창조 사상가 그리고 휴머니스트 품주의자로서 당연히 그러한 해석과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세상에 합의된 그 사회적 합의들이 제대로 작동되나 안 되나에 대한 여부성을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뭐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품으로 했을 때 뭐 1인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긴 했었죠. 자, 그러면 그보다 조금 난해한 것이 좀 애매한 제품들이 바로 종교, 언론, 뭐 예술, 심지어 정치까지도 모두 품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지켜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선명성을 흐리게 하고 그 흐린 틈 사이에서 그러한 반칙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빈부의 격차, 부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합의의 범위 내에서 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교환을 하고 사업을 해서 부를 추구하고 그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라.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에 혼란한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벌어지는 공직무자들, 인허가규제 심판, 수사, 경찰, 검사, 판사, 그리고 언론들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품적으로 해석하면 매우 선명하게 잘못되는 그 반칙들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반칙이 문제이지 누가 어떻게 부를 추구해서 부자가 되어서 세금 내고 자녀들에게 물려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 반칙들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양극화와 헬조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휴머니즘적, 품중심적 인간들의 꿈틀거림의 본성들을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매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